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텐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본 것 같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에 대한 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그리고 양도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 시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도의 정의입니다. 양도라는 것은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상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 것, 얘를 우리가 양도라고 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짜로 주는 것은 양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에 보게 되면 매매, 교환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매매가 가장 많은 양도의 사례가 될 거고요. 교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부동산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바꿀 때 바꾸는 가액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나는 5억짜리 땅을 원해, 나는 5억짜리 상가를 원해.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이게 5억 정도 되니까 이거하고 바꾸시다. 그러면 본인이 취득했던 가액이 있을 것이고 교환하는 가액이 있을 거니까 그 차익만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현물 출자, 돈 대신 부동산을 법인에다가 내놨는 거죠. 그걸 현물 출자라고 양도라고 하고, 대물 변제, 돈을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대신 갚는다라는 말로 우리가 대물 변제라고 하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위자료 줄 돈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상가를 위자료 대신 줬다. 돈 대신 물건으로 변제를 했으니까 대물 변제라고 해서 그 부동산을 준 것을 양도라고 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차액만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죠. 부담부 정려. 정려는 공짜로 주는 건데 유상으로 이전한다는데 왜 부담부 정려가 양도에 나와 있냐면, 부담을 함께 해서 정려를 했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 대출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금과 함께 아파트를 자녀분한테 정려를 시켰다. 그 은행의 대출금만큼은 양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를 떠안고 정려를 받았다. 떠안은 채무는 양도로 보는 것인데, 우리 세법에서는 부담부 정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수용,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가기관에서 부동산을 강제로 가져가는 것을 수용이라고 하고, 이때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될 텐데 그 받은 금액이 바로 양도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 공매, 돈을 빌려줘서 돈을 못 갚아서 경매를 당했다. 세금을 안 내가지고 국가기관에서 그 부동산을 공개 매각을 해서 체납자의 재산에서 세금을 받아가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왜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취득한 금액하고 경매, 공매를 당한 금액가에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익에 대해서 사실상 유상 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매매, 그리고 부담부 정려, 그리고 경공매에서 양도를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제가 함께 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세법의 내용은 개정세법을 함께 배우는 부분인데, 뭐가 개정이 되었냐 그러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게 되었을 때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라고 이번에 개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개정되기 전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했을 때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해라. 그리고 매매 사례가액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인데 취득가액을 실질가액으로 해버렸다는 얘기는 취득가를 업으로 한 거와 마찬가지고 양도가를 다운으로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리화를 시켰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했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해야지. 똑같이 잣대를 맞춰야만 세금이 나올 거 아니야. 정부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가액이 많이 내려가거나 또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쓰다 보니까 그 부동산을 자녀분한테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때 은행의 대출을 떠안고 자녀분한테 정리를 하게 되면 부담부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가액이 3억이라고 만약에 은행에서 건저당 대출을 했는데 그 금액이 1억이고요. 1억을 떠안고 자녀한테 지금 정려를 시킵니다. 그래서 정려 가액은 3억입니다. 부담부 정려에서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기준에 보니까 1억이 양도소득세의 기준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양도가액에다가 취득가액 그리고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양도 차익이 나오고, 여기에 각종 공제를 다 계산하고 나면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나올 텐데, 그러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물어보니까 이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때는 2억이었습니다. 2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채무액 대 채무액 외의 비율로 계산하니까 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6,666만 7천원입니다. 이 차익만큼 양도 차익이 3,334만 3천원, 여기에 각종 공제하고 나서 여기에 초과 누진 세율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거죠. 양도가액을 계산해서 할 때 여기에 실가를 계산했다, 취득가액에다 똑같이 실가를 계산했다, 같은 잣대를 내주니까 이렇게 세금이 나오는데, 그리고 자, 채무액 건저당 1억에 대해서는 양도니까 유상취득이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공짜로 졌기 때문에 무상취득에 의한 취득세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과세 금액은 3억으로 취득세를 계산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보겠습니다. 자, 토지, 건물. 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 임야, 대지, 잡종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토지를 취득하시거나 아파트, 상가, 공장, 오피스텔 이런 건물을 취득하시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가장 흔한 거고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 이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분양권과 입주권이죠. 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권의 권리를 여러분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분양권을 사고 팔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이 바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입주권은 분양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한다. 자, 기존에 내가 아파트가 있었다, 또는 주택이 있었다,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부동산이 철거되게 되면 얘는 입주권으로 권리가 변환되고요. 자, 과세 대상 두 번째입니다. 기타 자산.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 질문을 왜 하냐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름대로 머리를 짜냈는데 머리 계산을 잘못한 경우가 이 경우가 생깁니다. 자, 제가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요. 1억에 취득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양도할 건데요. 금액이 3억이라고 하네. 그러면 2억만큼 지금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2억 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가액을 이거 2억이라고 하고 1억에 대해서는 우리 권리금으로 주고받는 걸로 합시다. 즉 영업권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합시다라고 계약서를 써서 양도 차익을 줄이려고 하는데 바보 아니죠. 국가는 바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놨습니다. 자,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을 같이 묶어서 하게 되면 그 금액을 합산해서 양도가로 잡아라라고 되어 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하고 영업권을 묶어서 거래하는 것도 똑같이 묶어서 계산을 하라라고, 영업권과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게 되면 그 금액은 합산을 해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사태질 표시 나와 있는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상가를 중개하게 되면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상가의 임차인이 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잘 됩니다. 권리금을 받고 다른 임차인에게 상가 건물을 그대로 넘겨주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때는
부동산과 함께 넘긴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기타 소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업권만 넘기시게 되면 기타 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해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에 의해서 철거되는 경우 이때 부동산과 함께 즉 토지 건물과 함께 이축권을 묶어서 양도하게 되면 양도과세 대상의 기타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자, 어떻게 개정이 되었냐면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보게 되면 부동산과 이축권을 함께 묶어서 양도하게 되면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법조문에 보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0에 따른다. 자, 대통령 0에 따른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 대통령 0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대통령 0에 그 규정이 들어옴으로써 부동산과 따로 이축권을 감정평가해서 양도하게 되면 그 이축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 아니고 그 이축권과 관련되어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유상 양도 및 취득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를 생각하실 때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 그리고 양도한 시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원칙,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금을 청산한 날 같은 경우 우리 잔금이죠. 잔금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잔금 받은 날이 양도한 날이 될 거고 사는 사람, 매수인 입장에서는 잔금을 치른 날이 바로 취득의 시기가 됩니다. 근데 잔금을 친 날을 잘 모르겠다. 실무에서는 이건 모를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금액이 한두 푼 아니니까 은행에서 인출했기 때문에 이건 모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시 모른다. 또는 잔금 치기 전에 소유권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러면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아니고 이때 즉 등기 등록 접수일이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과 양도 시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건축을 했습니다. 자가건축입니다. 건축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 경우하고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건축한 무허가로 나눴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인허가 받아서 건축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다 짓고 나면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준공검사를 받으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보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 이날을 취득일로 볼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렇진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건물을 짓고 나서 자기가 돈이 있어야 보존 등기를 할 건데 돈이 없어서 보존 등기 안 하게 되면 시간이 쭉 미뤄지게 되면 나중에 보존 등기한 그날을 이 부동산의 취득일로 계산해버리게 되면 양도일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면 양도 차익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규정에 등기한 날이 아니고 그 건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받았으면 사용 승인 받은 날을 그 자가건축에 대한 취득일로 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사용 승인을 받기 이전에 실제 사실상 사용했다. 또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빠른 날을 그 자가건축에 대한 취득일로 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 승인일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일. 자, 이날은 어디서 확인하는 거냐? 자, 이날은 건축물 대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날짜를 보고 자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 시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허가받지 않고 마음대로 지었다. 이 불법 건축물입니다. 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한 날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자가건축물에 대한 취득 시기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상속 취득 및 양도라고 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유상으로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가 양도소득세라고 얘기를 하던데 왜 갑자기 무상으로 주고 있는 상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돌아가신 분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한테는 피가 붙습니다. 피상속인, 그리고 배우자하고 자녀가 그 물건을 받기 때문에 상속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분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피상속인을 우리 아버님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습니다. 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나 자녀가 아버님의 부동산을 상속을 받을 겁니다. 자, 상속을 받게 되면 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상속이 개시된 날 이렇게 되십니다. 상속 개시일은 언제냐? 바로 사망일입니다. 자, 사망일이 바로 상속 개시일인데, 그러면 제가 숫자를 써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망하실 때 이 부동산의 시가가 1억이었다. 그런데 이때 등기 안 하고 있다가 한참 뒤에 이 부동산을 등기를 했는데 그때 시가가 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부동산을 3억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1, 2, 3에 나와 있는 답변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상속세의 기준은 이 사람이 등기한 날 기준일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상속세의 기준은요, 사망이 개시된 날, 즉 사망일이 상속세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세, 자, 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등기한 날입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요. 사망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얘도 1억, 얘도 1억 이렇게 되겠죠. 1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과 양도일이 기준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 취득일은 언제? 사망일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사망일 기준이니까 금액이 얼마요? 1억입니다. 자, 3억의 이 부동산을 양도했으니까 3억에서 1억을 빼니까 얼마? 2억에 대한 차익이 생겼죠? 그러면 2억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계산이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상속과 관련되어서 상속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그분이 돌아가신 때다, 등기한 때다, 돌아가신 때, 즉 상속이 개시된 때라고 하고 이 날을 기준으로 취득과 양도 상속에 대한 잣대가 세워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공짜로 주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정려 있습니다. 정려에서는 상속과 똑같이 적용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정려해 보니까 정려는 언제 기준입니까? 물어보니까 정려 등기 접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려를 하기 위해서는 정려 계약을 하고 그 뒤에 정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정려세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물으니까 정려는 언제요? 정려 등기 접수일 기준이라며. 그래서 등기 접수일 기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등기 기준입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요. 취득세에서는요, 정려 계약일 기준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금액을 넣어볼까요? 정려 계약할 때 이 부동산 가액이 1억이었고 정려 등기할 때는 이 부동산 가액이 2억이었고 양도할 때는 이 부동산 가액이 3억이었습니다. 정려세 기준은요, 2억의 기준에 되어서 정려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취득세 기준은 1억과 관련되어서 취득세 세율을 곱해서 취득세를 구한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양도소득세 취득, 양도소득세 취득, 이 취득은 언제 했다? 등기 접수일날 취득했다며? 그러면 2억에 취득한 거죠. 자, 3억에 양도할 텐데요, 2억에 취득했으니까 차익은 얼마? 1억의 차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상속과 정려에 대한 부분이 취득하는 금액이 시기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는데 상속은 상속 개시일, 사망일, 정려는 정려 등기 접수일로 구분이 됩니다. 상속 정려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적용 방법에 보완되어 있는데 이것도 올해 2020년 양도소득세에 관련되어서 세법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상속 정려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자격 보완이라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인데, 바뀐 부분인데, 상속 정려된 부동산에 대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가지고 취득가액을 우리가 봅니다. 자,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 전후 6개월,
정려 같은 경우에는 정려 전 6개월, 정려 후 3개월 이내에 시가가 있으면 그 시가를 가지고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가가 없으면요, 개정 전에는 바로 기존 시가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단서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단서에 뭐라 들어왔냐니까, 다만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봐서 그 양도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잡아줘라 라고 올해 개정된 내용인데요. 개정 이유를 보니까 납세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세법을 개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와 관련되어서 개정된 내용과 기존에 있던 내용을 배워왔는데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도라는 것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공짜로 주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없다라고 우리 양도에 대한 정의를 배우셨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뭐냐?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분양권, 입주권, 그리고 기타 자산에 보니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거 묶어서 한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에게 공익사업 이주권 같은 경우 토지, 건물과 함께 이주권이 양도되게 되면 양도소득세로 이때까지 과세가 되었는데, 이주권에 대해서 별도 감정평가세 하게 되면 이주권에 대해서는 별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개정된 내용과 함께 섞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다음에 우리 배우실 내용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또 함께 제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